이른 아침 남대문 시장에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연 할머니의 허름한 가게 지붕 위로 안개가 짙게 깔렸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깊은 한숨과 뒤섞였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분주히 하루를 준비했다. 60이 넘은 할머니는 가냘픈 몸매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정성스레 만든 매듭 공예품과 아기자기한 장신구들이 놓여 있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박수연 할머니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 하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날 하나는 이제 막 4살이 되어 동그란 눈망울에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시간 속에 흐릿해져 직접 만든 꽃무늬 매듭이 달린 작은 머리핀만이 모녀의 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남대문 시장을 비추자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박수연 할머니는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손님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끔 그 시절 하나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면 할머니는 생각했다. 지금쯤 내 딸은 잘 살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행복할까? 단골 손님들은 박수연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몇몇은 넌지시 말했다. 할머니, 벌써 3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그만 잊으세요. 따님도 아마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할머니에게 하나는 단순히 잃어버린 딸이 아니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고단한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굵은 빗방울이 가게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박수연 할머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는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여자가 내리다가 손에 든 커피를 그녀의 물건 위로 쏟았다. 여자는 커피가 묻은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 여자는 여전히 화가 난 듯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건가? 이거 다 배상하셔야겠어요.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계속해서 따져 물으려다가 문득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낯익은 물건의 시선이 멈추었다. 그것은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에게 만들어주었던 것과 똑같아 보였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에 쥔 머리핀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뚫어져라 머리핀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여자를 보았다. 저기, 그 머리핀, 혹시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뒤로 뺐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니던 거예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머리핀, 그리고 여자의 단호한 말투,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멎는 듯했고 여자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수연 할머니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머리핀을 한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지는 걸까? 할머니는 애써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박수연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결심을 했다. 바로 그 여자의 회사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유명한 연예 기획사인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강은지라는 사람이었다. 그 회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였다. 비록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꼭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할머니는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 서서 손에 쥔 낡은 가방을 꼭 쥐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은 낡은 옷차림의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호기심 섞인 그리고 약간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얼마 후 강은지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 그때 그 일은 그냥 사고였고 저도 더 이상 보상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시는 거죠? 강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강 대표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핀에 대해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머리핀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왠지 낯이 익어서요. 강은지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 머리핀은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아이에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는 대표님이 혹시 제 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강은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따님이라고요? 제가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강은지의 날카로운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제 말이 믿기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대표님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강은지는 비웃듯 웃으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진실이요? 보아하니 가난한 노점상에 불과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의 딸일 수 있겠어요? 허황된 꿈은 그만 꾸세요. 강은지는 뒤돌아서 가버렸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은지가 떠난 후 사무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강은지의 양어머니인 이미경 여사였다.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이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은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미경 여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희 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경 여사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그냥 저 머리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강 대표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입양되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이미경 여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강 대표는 제 친딸입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이미경 여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할머니가 놓칠 수 없는 찰나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은지의 냉담한 태도와 경멸하는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낡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할머니는 희미하게 빛나는 딸 하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만약 이 머리핀이 정말 내 것이라면 엄마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박수연 할머니는 강은지와 이미경 여사와의 만남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말들,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익숙한 머리핀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할머니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할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손에 든 머리핀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 머리핀이 정말 하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헛된 꿈을 쫓아온 걸까? 할머니는 강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직 진실만이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강은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제 할머니의 가게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강 대표라는 사람,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긴 해요.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던가. 그 말은 할머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글쎄요. 저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 부잣집 이야기는 워낙 꼬이고 꼬여서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이미경 여사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강 대표를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아마 보육원에서 데려왔다던가. 그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을 얻었다. 30년 전 하나를 잃어버린 후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모든 보육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하나가 그 직후에 바로 입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할머니는 우연히 최대연 씨를 만났다. 최대연 씨는 30년 전 하나가 사라졌던 그날 남대문 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오랜 친구였다. 최대연 씨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할머니는 혹시나 그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씨, 혹시 오래전 내가 시장에서 딸아이를 잃어버렸던 날 기억나세요? 그때 혹시 뭔가 특이한 일은 없었나요? 최대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아, 그날 어떤 부부가 길 잃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는 걸 본 기억이 나요. 경찰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에는 신고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부가 그냥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최대연 씨의 말을 토대로 할머니는 그 부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다행히 최대연 씨는 그 부부가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할머니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작고 조용한 골목은 예전과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오래된 집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그 부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 마침내 골목 끝에 사는 한 할머니가 그 부부에 대해 기억해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꽤 오래됐어요.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마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같았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강은지가 그곳을 지나갔다. 강은지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할머니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은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다시 뒤돌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강 대표님, 귀찮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표님이 제 딸이 아니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강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아주 잠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머니의 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말을 마친 강은지는 뒤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가 외쳤다. 대표님이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그 머리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제 딸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조금 가신 듯했다. 그 만남 이후 강은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수연 할머니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손에 쥔 머리핀을 내려다보았다. 왠지 그 머리핀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이 머리핀은 항상 그녀와 함께였지만 양어머니는 그 머리핀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유일하게 물어봤던 그날, 이미경 여사는 그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에게 머리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이 머리핀 어디서 난 거? 왜? 한 번도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미경 여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널 입양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은 강은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은지는 양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커져가는 의심에 강은지는 결국 스스로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강은지는 자신이 어렸을 적 지냈던 그 보육원의 기록 보관소를 몰래 찾아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입양 기록을 열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직원은 낡은 서류 뭉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 안에는 1994년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박수연 할머니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무엇보다 강은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보육원에 맡겨질 당시 박하나라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과 어릴 적 사진이었다. 강은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은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보육원을 나섰다. 만약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박수연 할머니의 말이 모두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란 말인가? 하지만 왜 자신은 그런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리고 왜 양어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숨겨왔던 것일까? 강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이미경 여사와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제가 어머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그리고 제 이름, 어렸을 때 이름이 박하나였다는 것도요. 이미경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단호한 강은지의 눈빛에 결국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 넌 내 친딸이 아니. 하지만 널 위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널 내 딸처럼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니. 이미경 여사의 애매모호한 대답은 강은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은지는 다시 한번 박수연 할머니를 만나 모든 진실을 듣기로 결심했다. 강은지는 보육원에서 얻은 단서들을 안고 박수연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무례함에 죄책감을 느끼며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다. 손에 쥔 머리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잃어버린 과거와 어쩌면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강은지는 결심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그날 밤 강은지는 이미경 여사와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여겨졌던 낡은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강은지는 단호하지만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겠어.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저에게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이미경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낡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미경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야, 너에게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어. 그래, 넌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널 내 친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했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강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미경 여사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미경 여사와 남편 최 회장은 그날 남대문 시장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손에 낡은 머리핀을 꼭 쥔 채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강은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들의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웠다. 이미경 여사의 이야기는 강은지에게 마치 벼락과도 같았다.
왠지 모를 해방감과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벅찼. 손에 쥔 머리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양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강은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은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지는 화려한 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어색하게 서성이며 박수연 할머니의 가게를 찾았다. 할머니는 초라한 가게 한편에 앉아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지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강은지를 바라보았다. 강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은지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혹시라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영겁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딸 하나의 사진 앞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저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강은지라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강은지 역시 편치 않은 나날을 보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 내 친어머니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두 분은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은지 씨는 박수연 할머니의 친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할머니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과 같았다.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강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하나야, 내 딸아, 드디어 널 찾았구나. 강은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애틋한 감정을 느꼈다. 비록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강은지는 지난 30년간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미경 여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은지는 이미경 여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강은지는 이미경 여사의 집으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거 이제 알아요. 강은지의 담담한 목소리에 이미경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 널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네가 내 뿌리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 강은지는 이미경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세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리고 할머니,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순간 모든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강은지는 두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시기 위해 박수연 할머니의 집에서 소박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딸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경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강은지가 두 어머니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그날 두 어머니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를 풀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은지는 박수연 할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자주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허름한 집수리도 도왔다.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돕기도 했다. 강은지는 할머니가 그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다. 강은지는 비록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두 분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변치 않는 사실. 이미경 여사는 강은지를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키워냈. 반면 박수연 할머니는 강은지에게 끈기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강은지는 두 어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두 분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 것이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공연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강은지는 두 어머니를 무대 위로 모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분을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입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이고, 또 한 분은 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박수연 할머니와 이미경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치유되고 이제 그 자리에는 오직 행복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강은지는 두 어머니를 위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멜로디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강은지는 두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은지는 박수연 할머니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양어머니와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강은지는 이미경 여사에게도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권했고 두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이제 세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자 가족이 되었다. 어느덧 해질녘 강은지는 박수연 할머니의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저 멀리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오래된 옷을 입고 계신 박수연 할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미경 여사가 앉아 계셨다. 강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두 분 모두 사랑합니다. 강은지는 박수연 할머니와 이미경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엇갈렸던 운명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그 순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